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변을 생각하면 태양, 바다, 모래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편안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발견된 가장 무서운 것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캐나다 엘버타에서 공룡이 출현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희귀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고대 파충류 그룹에 속합니다. 이 화석은 약 3억 9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파충류 화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생물의 연조직과 유기 성분의 흔적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생물의 골격과 근육 구조의 상세한 복제품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체 역학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화석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산소 농도가 낮은 늪지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상태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생물이 수백만 년 동안 보존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19번 싱크홀은 지구의 표층이 붕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질학적 현상입니다. 해변 근처에서 싱크홀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2021년 자연은 호주 퀸즐랜드의 인기 있는 해변에 나타난 거대한 싱크홀의 형태로 인상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안정한 해안 지질학과 극한의 기상 조건이 이를 일으킨 것으로 믿어집니다. 작은 구멍으로 시작된 것이 약 150m 너비의 거대한 틈으로 자라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관광객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폭우와 폭풍 해일로 인한 해안 산세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해변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며 해변에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18번 몇 년 동안 정체불명의 타르볼이 전 세계 해변에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맨해튼 비치에서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이 타르 덩어리는 환경과 인간 모두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타르볼은 해변에 씻겨 내려갈 수 있는 단단하고 끈적끈적한 덩어리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이며 크기는 몇 밀리미터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독성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맨해튼 비치에 타르 덩어리가 떠밀려와 청소대원들이 일하는 동안 해변이 폐쇄되었습니다. 타르볼의 출처는 파이프라인 누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일 누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타르볼이 발견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 이스라엘 해안선에서 엄청난 양의 타르볼이 발견되어 기름 유출의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줬습니다. 이 지역은 나라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 중 하나에 휩싸였습니다. 누출은 폭풍우가 치는 동안 해안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르볼은 독성이 강하고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변에서 볼 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17번 우주 탐사 시대의 우리 모두는 외계 생명체와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최근 미국 위스콘신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외계인의 손을 만나보십시오. 한 무리의 친구들이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날을 즐기고 있을 때 기괴한 해골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헬로윈 소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해골손은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의 발견 가능성에 열광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종인지 자연의 경이로움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해변의 소년들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6번 누구나 한 번쯤은 구토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래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래의 토사물은 실제로 엄청난 양의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한 어부가 태국 남부 수라타니 지방의 한 해변에서 고래 구토물로도 알려진 30kg의 앰버그리스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앰버그리스는 고래가 생산하는 희귀하고 귀중한 물질로 고급 향수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남자가 발견한 덩어리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어부의 인생을 바꾸는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래의 소환기관에서 생성되며 고래가 먹는 오징어의 날카로운 부리에 반응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해변에 떠밀려오기 전에 몇 년 동안 바다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햇빛과 바닷물에 노출되어 독특한 향을 발산하여 향수 판매자들이 많이 찾는 향이 됩니다. 앰버그리스의 정확한 가치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램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가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15번 2023년 초 일본 하마마츠시의 엔슈 해변에 신비한 금속 구슬이 떠밀려왔습니다. 이 쇠구슬은 지름이 약 1.5m였고 엑스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물질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그것이 속이 비어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길 잃은 쥐레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였습니다. 현재 언론은 쇠구슬의 출처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내놨지만 당국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발견은 며칠 동안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가능한 목적과 기원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떠돌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 물체를 조사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금속적인 표면과 크기는 뭔가 외계의 신비로운 것을 암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외계인부터 정부의 극비 실험, 운석의 잔해에 이르기까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공이 우주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번 인어의 신비한 본질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단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최근 리버풀 해변에서 인어 해골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해골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해변에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그 기원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어에 대한 많은 비디오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단순히 해우나 바다소라고 말합니다. 해변에서 발견된 인어 해골은 긴 꼬리를 가진 인간과 같은 모습입니다. 진짜 인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 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번 2018년 호주 해안을 따라 해변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떠밀려와 군사연구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군 요원들이 자주 방문했던 해변은 갑자기 혼란스러운 발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둥근 모양을 가진 이 물체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기호와 표시로 덮여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정확한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이 기괴한 발견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 물체가 기밀 군사작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공군 해변 미스터리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결정하기 어렵고 군 당국의 투명성 부족은 더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론은 물체가 기밀 군사 기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이 더 큰 음모나 은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번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헤이스팅스 해변에서 좌초된 독일 잠수함이 발견되면서 많은 역사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잠수함의 모습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국내외 집중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잠수함은 기계적 문제가 발생한 후 승무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해변에 정박했습니다. 그들은 무항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잠수함을 바다에 남겨두었습니다. 해변에서 발견되었을 때 관광명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해체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디자인과 역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잊혀졌으며 이것이 자초된 위치는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여정을 둘러싼 세부사항은 왜 잠수함을 침몰시켰고 모든 승객은 어디로 갔는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1번 해변을 점령한 사나운 포식자는 이미 꽤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한 해변에서 수천 마리의 악어가 나타나 현지 주민들조차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악어가 해변에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악어가 혹독한 기후 조건을 피하거나 더 살기 좋은 번식지를 찾기 위해 인근 늪지대에서 이주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곳에 그토록 많은 악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국은 악어 개체수를 통제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이렇게 많은 수의 악어가 있을 때는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10번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에 떠밀려오는 신비한 눈 없는 생물은 공포영화의 시작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발견은 생물의 정체와 기원에 대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발견되지 않은 종이나 돌연변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 길이가 약 1.5m이고 몸통이 날씬한 이 생물체는 해변을 찾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다 민달팽이나 뱀장어의 일종일 수 있지만 확실한 확인은 없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생물체가 시각기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사 후에도 전문가들은 이 생물을 알려진 종이나 동물 그룹으로 분류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이 오염이나 기후변화의 희생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든 표면으로 올라온 심해 생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9번. 꿀벌은 일반적으로 꿀과 꽃가루를 모으기 위해 꽃과 식물을 방문하기 때문에 해변에서 꿀벌을 찾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근처에 꽃이 없으면 꿀벌이 해변으로 모험을 떠날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뉴저지주 케이프메이에 예외가 있습니다. 해변을 찾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꿀벌이 여왕벌을 따라다니거나 물을 찾고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꿀벌이 해변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꿀벌은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근처의 호랑가시나무에 이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해변에 꿀벌이 있는 것은 언뜻 보기에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양봉가와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꿀벌 개체 수는 살충제, 서식지 손실 및 질병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변과 같은 인기 있는 공공장소에 꿀벌이 있으면 벌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해변에서 벌떼를 만나면 도망가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8번. 최근 바르셀로나의 한 해변에서 남북전쟁 당시 폭탄이 발견되어 당국이 해당 지역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폭탄은 수십 년 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치 못한 위협은 과거 분쟁의 지속적이고 종종 숨겨진 영향을 강조합니다. 해변은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 방어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발견된 폭탄의 무게는 약 80kg이었고 여전히 활성 상태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폭탄 처리반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그것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물체를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해변을 걷다가 물체를 만나면 지뢰밭 위를 걷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대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었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7번. 여름 기온이 상승하고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해안으로 향함에 따라 크림반도의 마을 근처에서 해파리가 들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바다 생물이 떠밀려 왔는데 매우 소름 끼치는 광경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해파리는 흑해의 가장자리 바다인 아조프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아우렐리오 오리타 또는 달 해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쏘는 촉수는 여전히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쏘이면 만졌을 때 불쾌감을 주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투명하고 독특한 클로버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종에서 뻗어나온 펄럭이는 촉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점액을 먹는 작은 갑각류와 독특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것은 스스로 독이 되어 일부 포식자에 대한 해파리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름철에 흑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해파리는 강한 바람과 해류에 의해 해안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파리의 존재는 당국의 경고로 이어졌고 당국은 해변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생물을 만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6번. 브라질의 한 해변에서 희귀한 바다 토네이도가 발견되어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해변에 접근하는 토네이도는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터스파우트라고도 알려진 이 토네이도는 브라질 나탈의 폰타네그라 해변 해안 근처 바다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비디오로 캡처되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상륙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바다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물 위에서 무해하게 소멸됩니다. 그러나 물바지 외에도 모래주둥이도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온도차가 심한 해변에서는 비교적 흔합니다. 이 작은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큰 토네이도보다 훨씬 약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입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래주둥이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는 2019년 뉴욕 코니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는데 해안에서 물주둥이가 형성되어 해변 위로 이동하였고 바다 위로 사라지기 전에 텐트와 해변 의자를 가져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특히 남동부 해안을 따라 모래주둥이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2020년에는 상파울루 해안에서 또 다른 모래주둥이가 촬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경악스러운 광경을 제공했습니다. 5번.
이것은 프랑스의 해안마을에서 발견되는 눈에 띄는 뱀 골격입니다. 이 바다뱀은 수세기 동안 선원과 육지 거주자 모두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전해지며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목격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뱀 해골이 실제로 해변에서 발견되었다고 믿었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 예술가 후앙룡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물결치는 뱀의 모양은 파도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며 은색은 주변의 모래, 바다와 잘 어울립니다. 2012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인기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선원들은 이 생물이 바다에서 긴 항해를 하는 동안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뱀 골격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해변을 방문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4번 태즈메니아 글롭스터는 2017년 호주 태즈메니아 서부의 해변에 떠밀려온 신비한 생물입니다. 이 이상한 동물은 해변의 해안선을 따라 걷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체는 길이가 약 15m이며 연한 분홍색과 거칠고 가죽 같은 질감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태즈메니아의 이 발견은 지역 주민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흥분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물이 새로운 종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대왕오징어 종일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썩어가는 고래라고 말했습니다. 생물체는 길이가 6m가 넘었고 무게는 약 4톤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태즈메이니아 글로브스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결국 태즈메니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가들이 사체를 조사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조직 샘플과 다른 증거들을 분석한 후 그들은 그 생물체가 실제로 부패하고 있는 고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유형의 바다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즈메이니아의 글로브스터를 둘러싼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발견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거대하고 수수께끼 같은 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번 2021년 뉴저지의 한 해변에서 미스터리한 두개골이 떠밀려와 전문가와 대중 모두에게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두개골은 기괴한 모양으로 거대하게 보였고 과학자들이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때 지구상에 살았던 고대의 거대 종족의 즉각적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룡의 자네라고 믿었는데 그 크기와 특이한 모습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그 두개골은 난쟁이 향유고래의 두개골로 밝혀졌습니다. 난쟁이 향유고래는 바다에서 죽어 해변에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개골 자체는 길이가 1m가 넘고 무게가 135kg인 인상적인 표본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바다와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에 대해 여전히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더 큰 바다 생물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 스페인 탐험가와 황금대포알에 대해 들으면 즉시 눈에 달러기호가 보일 것입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의 한 해안을 탐험하던 아마추어 화석 사냥꾼이 거대한 황금공처럼 보이는 완벽한 구형물체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물체는 순금 포탄이며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포탄은 스페인 탐험가나 초기 정착민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 중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기는 이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불을 찾아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순금대포알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도구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장인이 만드는데 몇 달은 아니더라도 몇 주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번 그루니어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을 따라 발견되는 독특한 어종입니다. 이 물고기는 봄과 여름에 모래에 알을 낳기 위해 많은 수의 해변으로 오는 특이한 산란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수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한밤중에 산란하기 위해 해변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루니온의 산란 과정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루니온 암컷은 해변으로 헤엄쳐온 후 꼬리를 사용하여 모래에 작은 둥지를 팠습니다. 그런 다음 둥지에 알을 낳고 알을 수정시키는 한 마리 이상의 수컷 물고기와 동행합니다. 알이 수정되면 암컷은 꼬리를 사용하여 모래로 알을 덮어 포식자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루니온이 이토록 매혹적인 광경을 연출하는 이유는 별과 달빛 아래에서 밤에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매혹적인 산란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루니온 개체군은 현재 서식지 손실, 오염 및 남획으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변에서 뭘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